안녕하세요. 저 마중훈입니다. 네. 오늘은 풍경 한 점을 그려 볼 생각인데요. 이렇게 미리 스케치를 좀 조금 정확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제가 쭉 그려 나갈 게 아니고 이제 좀 설명을 붙여서 이제 그려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섬세하게 그리면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꼭 알아둬야 되는, 한두 번 들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근경이 있고, 여기 이게 폭포예요. 폭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계곡 뭡니까? 물인데, 이 물이 여기는 고여 있고, 보통 막 흐르는 물이 아니라 좀 고여 있는 물이에요. 암자가 있고,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그리기 전에 한번 뭐 이제 보실 때 그냥 보시면 되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각이 어디냐, 즉 말하자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 현장에 가서 스케치를 하든 사진을 찍든 간에 자기가 이 그림을 어디에서 보고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느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 꼭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내가 바로 이렇게 서서 앉아서 수평으로 바라다 본 그 대상물의 지점이 어디냐, 어디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상당히. 이건 지금 보면은 이런 그림 뭐 이 밑에서 보고 그릴 수도 있고 위에서 뭐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아마 시선이 여기쯤, 요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수평 시선이니까 여기 위로는, 이 위로는 올려다보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위로는 여기 소나무가 있어요. 여기 소나무, 이제 소나무 같은 나무. 이 밑으로는 이 길이 있죠, 길. 이게 특이한 건데, 이 길이 여기가 시선이기 때문에 내려다 보이는 거죠. 이 밑으로는 내려다 보여야 이 길 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물도 마찬가지. 이건 많이 내려다 본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은 수평 시선이 여기다. 여기 아래는, 이 아래로는 내려다보게 되는 거고, 이 위로는 올려다보게 되고, 여기는 그냥 바로 보는, 이게 평원법이라고 그러죠. 바로 본 걸 평원. 올려다본 건 고원법, 내려다보면 심원법,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한 그림에서 그렇게 세 종목으로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림 한 점을 가지고, 그림 하나를 가지고 대략 이 그림이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이냐 올려다보고 그린 그림이냐, 이랬을 때 그 삼원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 되면 지금 제가 요 붓 다스리는, 이건 물이에요. 물이고, 여기 조금, 이거 접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접시. 여기 다스리는 접시, 이거 이제 필요 없어도 되겠네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 이제 진한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면서 이렇게 먹 찍는 것도 조금 보실 수 있고, 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폭포입니다. 폭포, 소위, 이제 이 폭포는 큰 폭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이
절벽에서 흐르는 이 물살, 물 주변, 이런 처리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폭포로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여기 현재, 여기 보이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는데, 이게 물이, 폭포가, 이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내려면서 이렇게 탁탁 터치가, 튀어나온 터치가, 이게 이제 돌 같은 게 이렇게 돌출돼서 물 위로 솟아 오른 건데, 월 폭포 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폭포 눈. 그래서 폭포 눈은, 이렇게 탁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서 이 꼬리가 마치 이 점 자체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점을 찍거나 이렇게 놔두면은 물이 잘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했죠.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하고, 자, 여기에 물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툭툭 튀어나온 폭포 눈 처리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 폭포는 지금 바로 본 게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이쪽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이쪽. 우측에서. 약간 우측에서 옆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서 흐르는 그 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흐르는 물, 옆으로 흘러서 여기가 높으면 이게 이제 안 보일 수가 있죠. 전혀 안 보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림이니까 약간 옆에서 보는 폭포. 그리고 그림이니까도 그렇지만 많이 흐르면 뭐 옆에서 어느 정도 이 옆쪽이 두껍다 하더라도, 높다 하더라도 보이게 되죠. 지금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을 좀 줄이고 핵심적인, 그러니까 쉬운 말도 너무 좀 늘어놓으니까 잘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폭포는 물은 요 범위 내에서 지금 흐르고, 거기에 폭포 눈이 이렇게 살아서 탁탁 쳐서 내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요 폭포 물 범위 저기 좌측이죠. 좌측. 여기서 보면 이 우측은 약간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바위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바위가 물보다 높죠. 그래야 물이 여기 흐르니까. 높으니까 이 바위가 가려서, 그죠? 이 바위가 물을 가려서 어느 정도는, 이쪽은 요 선이 물 한계선이 아니라 바위 한계선이에요. 이쪽 옆에서 보는. 이게 가실 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곳을 줌을 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작년도가 아니라
그렇죠. 작년, 좀 한 1, 2년 됐을 거예요. 제가 이 폭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만들어 본 콘텐츠가 있어요.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우측에서 본 거니까 바위가 이 물보다 높아서 이 물을 슬쩍 반쯤 가리고, 이 물이 더 이만큼 넓을 수 있죠. 반쯤 가리고 물은 흐르고, 이게 오른쪽 바위는 높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왼쪽 한계선이에요. 무슨 말이, 이렇게 폭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위고, 바위에서 이렇게 그렸고, 근데 이쪽은 물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한계 왼쪽 끝이니까 여기다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폭포 물 이런데 고인 물 마찬가지예요. 물이 앞에 있는 한 물선을 그지 않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느냐? 붓을 지금 여기를 보는, 여기가 왼쪽 이 폭포 한계선이죠. 여기가. 그러면 선을 긋지 않고, 연필로 지금 살짝 해놨는데 않고 붓으로 이렇게 터치를 내면서 이렇게 이런 데다 해보면 이렇게 터치를 내면서 이렇게 선을 긋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한계선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 놓은 걸 보시면 알아요. 여기 이렇게 선을 긋지 않고 이렇게 이미 지금 어느 정도 그려놨죠. 이렇게 해야 돼요. 선을 긋지 말고 이 터치 준을, 이게 여기가 물이라면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도 물 쪽에서 이게 물이라면 여기서 선을 긋지만, 길도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길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길 같은 건 더 물보다 여기 섬세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터치를 하다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길 쪽에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이게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물이 부드럽게 보이지. 여기다 선을 딱딱하게 그려놓으면 맨날 해가지고 물처럼 잘 안 보이고 자꾸 또 바위가 될 수가 있어요. 바위가. 이게 또 바위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물 한계선을, 좌측 한계선을 선을 긋지 말고 이 터치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한계선에서 머물러 끝나라. 이제 이거고요.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길을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물에 대해서 또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네. 자, 지금 여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시선이 평원 시선이 여기 이 위이기 때문에 조금 길을 내려다 보니까 길 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여기다 선을 또 그어서 이렇게 놔두면 길이 자연스럽게 이 바위에서 생긴 그런 길이 아니라 어디서 정말 들여다 놓은 무슨 다른 그 무슨 다리 같은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얘기가 다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됐네. 여기는 지금 보면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건너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하나 지금 놔보죠. 다리를 하나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하고 선 이렇게 되겠죠. 다리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 그 두께라고 그럴까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해서 나무 다리 사람이나 다니고 하는 다리죠 뭐. 그리고 이 다리를 떠받쳐주는 이 기둥, 다리 기둥. 기둥이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기둥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이제 이런 다리를 하나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다리 같은 거는 한계가 분명해야 되니까 양쪽에다 선을 긋고 이렇게 해서 이걸 그리지만 이 길은 여기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도 딱 눌러서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 길이 분명하게 뭐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이제 한계선이 생기죠. 이렇게 생겨요. 자, 여기 다리를 놓고 길을 약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이상하게 하나 있네. 잘못된 게. 지금 경사가 여기서 이 경사의 그 돌산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어졌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깎아서 길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게 여기는 비교적 이렇게 판판하고 여기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폭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판판하다가 꽉 꺾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따라서 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하나의 흐름이죠. 이 흐름을 갖다 맞춰줘야죠. 이렇게 되면 금방 느낌이 달라지죠. 이거하고 이제 바란스가 맞아. 이 각도가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여기를 뭐딱 낭떠러져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이용하면 까맣게 좀 진하게 누벼줘요. 이렇게 조금 억지가 좀 있는 듯한데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해서 길을 자연스럽게 남겨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폭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양쪽 한계선이 다 보이는 거지. 길은 보이니까 이쪽도 하지만 여기는 이 폭포는 약간 우측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 바위 지형보다 물이 얕기 때문에 물이 다 보이지 않고 이 한계선은 물이 한계선이 아니라 바위에 이 돌산의 한계선이다. 이 선은. 그런데 요 왼쪽 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왼쪽 한계는 북부의 한계는 선을 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그리게 되면 그림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안 돼도 열심히 해야죠.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물론 이제 이런데 이게 바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뭐 이제 무슨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계절은 아직 정하지를 않았어요. 계절 천천히 정해도 됩니다. 가을이나 여름.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모퉁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길을 한번 쭉 찾아가 볼까요? 길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모퉁이를 돌아서 뒤로 쑥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이 지금 길이 이렇게 뚜렷이 보이진 않고 이 실제 여기가 지금 뭐
현재 있는 장소지만 오래된 스케치라 지금 기억이 좀 아름아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철다리로 이렇게 놨을 거예요. 비탈에다가 이쪽 이거는 여기보다는 흐려져. 여기. 그리고 이제 길이 그렇게 뚜렷이 이제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뭐 여기도 이렇게 길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현상을 보면 지금 길 쪽에 붙여서 지나잖아요. 고기만. 그럼 이상하지 길이. 근데 나중에 이제 요 바로 길 옆 색깔이나 그 주변 색깔이나 같게 여기처럼 오히려 길 쪽으로 가면서 흐려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길을 그냥 이렇게 찾아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암자까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이 그림에서 이게 이제 쭉 암자 거쳐서 이렇게 쭉 가고 여기 이제 이쪽 동산이 있는데 이거 농담 처리가 가면서 흐려지게 한다는 게 좀 어려워요. 하다가 색깔이 없어요. 그렇고 또 지금 다행히 여기 이제 시커멓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실수가 아니라 잘 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악센트가 있고 뭐 탁 좀 이렇게 끌어주는 시선이 있고 이 그림을 힘있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 근경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 근경은 진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진하게 여기도 진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렇게 밀어놓고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어둡게 자 이렇게 길 쪽으로 오면서는 너무 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길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보이죠. 저만 그렇게 보이나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층층이 떡인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요 이제 지금 폭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여기를 꽉 막아버리면 진하게 여기를 이 끝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보이지 물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꽉 막아버리면 이게 물이 어디서 그냥 땅속에서 뿜어내는 것처럼 돼
그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맥혀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하여튼 체중까지 여기를 흐리게 이렇게 놔둬야 돼요. 하얗게. 물 위로. 물이 보이든 안 보이든 골짜기, 물 골짜기는 더 이렇게 놔둬요. 그것이 어쩌면 이런 한국과 풍경화 이런 거 그릴 때 특징이라고 봐야 돼요. 기법상의 특이한 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안개처럼 보이게 마련이지.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하고, 이제 이거, 여기 바란스를 한번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한번. 근데 이 바위는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 툭 튀어나온 바위인데, 여기서 이게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뭐 멋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싹 문질러줘, 이렇게. 그럼 없어지지. 쑥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가 빨리.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 자, 여기도 조금 힘을 조금 주자. 조금 진하게. 여기 선 긋지 말고, 이렇게. 여기 진하게 했으니까, 여기 내려오면서는 조금 흐리게 해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풀어줘야지. 여기서 이 폭포가 너무 넓어. 지금 넓어. 넓어야 할 필요가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옆으로 보니까 여기처럼 어느 정도 바위산으로 가리고, 이게 여기까지 가려버려요. 오히려 편하잖아요, 여기. 폭포 넓지 않으니까. 폭포는 이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조그만 소나무 하나 심어서 이 이제 길을 여기 심었으면 쑥그렇게 소나무 하나를 그게 분재 같은 소나무지 이렇게 큰 소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데 나잖아요. 그렇게 분재 같은 소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고 심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이게 막 쭉 이렇게 꾸불꾸불 이어지는 것보다 조금 살짝 끊었다가 가는 게 좋습니다. 변화 차원에서 너무 같은 그 꾸불꾸불한 게 막 계속 이어지면 좀 뭐야 어떤 혐오감 같은 것도 있어요. 쪽으로 곡선이라서
소나무가 이쁘게 되지는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소나무가 이게 지금 균형이 조금 너무 이렇게 잡아지는 것 같아요. 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끌어다 이쪽에서 좀, 됐네, 이렇게. 자, 이 정도 해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길이,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예, 아주 싹 무시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솔잎 뒤에 그냥 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살짝 길을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죠. 여기는, 이게 막아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게. 됐네. 그래서, 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선을 잘못 그었어요. 여기 선을 너무 치네. 여기, 뭐야, 여기 이렇게, 그 모래, 예? 아니, 뭐, 흙더미 같은 게 이렇게, 그 강가에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하얀 모래. 근데 여기 선을 잘못 그려놨어, 지금. 선을 긋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음, 지금 이게 이제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그려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필요하네요. 많은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만 오늘은 요 부분, 요 폭포와 이 주변 하고 이렇게 말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 드렸고, 나머지는 이 그림을 이어서 좀 빨리 그려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어쩌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소나무가 있고, 여기 고인물이 있고, 여기 조금 흐르고 고인물이 있고, 이쪽 예, 어떤 그 산자락 끝이 조금 보여요. 산 모퉁이. 그리고 남자고 절벽이 있고, 이런 그림이니까. 예.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풍경을 할 때 어느 부분 또 중요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 그 곳을 또 설명하고 또 완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거 그리면서 설명은 여기서 줄이고 계속 이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조금 배속으로 해서
한 4배속 정도 해서 요 그려 나갈게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기쯤에서 머물 겁니다. 이 그림 여기서 끝내보려고 지금 하는데, 제가 그 무던이도 그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한다고 한 게 뭐냐면 수묵 아크릴이에요. 수묵 아크릴. 수묵과 아크릴을 어떻게 조화롭게 칠하느냐. 서로 색깔이 좀 상반되는 듯한 강약 차원에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아크릴은 강하고 먹은 그 이제 순하고 약해서 안으로 팍 스며들고, 이 아크릴은 막 겉으로 그냥 풍기고 그러는 바람에 자꾸 색깔이 뜨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게 지금 좀 깨를 부려봤더니 채색을 수묵에다가 담채로 칠하지 않고 진채로 드문드문 칠하면 어떻게 되나, 시각적 효과가 이렇게 바라볼 때, 그림은 어차피 이렇게 코앞에서 바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봤더니 그런 대로 이게 좀 은은해 보여요. 그리고 그 색깔대로 좀 살고, 먹은 먹대로 좀 자기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근데, 이렇게들 채색해 오는 사람이 없고, 제가 이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이렇게 한번, 저는 이렇게 이제 해볼 거예요, 앞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나무, 여기 다 칠하지 않고, 아주 진한 걸로 군데군데만 칠해놔도 시각적 효과는 그 원 초록이 아주 산뜻하게 먹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제 보시는 분은 이제 알아서 판단을 이제 잘 해보세요. 근데, 자, 그러면 이 그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